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정부가 오늘 의대 정원 확대를 확정지었습니다.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2,000명이 늘어서요. 총 정원이 5,058명이 됩니다. 당초 정부는 2,500명 증원안을 마련했습니다만 의료계 반발 등을 고려해서 2,000명 선으로 규모를 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오늘 오전 마지막으로 마주 앉았는데 각자의 입장만 뒤풀이하면서 4분 만에 회의가 파행됐어요. 의협은 정부가 의대 정원을 강행할 경우에 총파업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네 번째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협의 총파업 예고에 대해서 명분 없는 억지라면서 철회하라는 입장을 냈는데 27년 만에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계 전반에 파란을 예고하고 있는데 필수 의료, 지방 의료 분야 문제 등 의료계 현안에 대해서 의료계도 반대를 위한 반대만이 아니라 해법을 내놓으면 어떨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화요일 코너 언더독 문화산책 이어집니다. 네, 2월 6일 화요일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전남일보 곽지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총선이 두 달이 앞으로 다가왔는데 올해도 선거구 획정 아직까지 오리무중입니다. 지난해 말에 중앙선관위에서 제안했던 획정안에 따라서 전남 서부 지역, 동부 지역 상반된 입장을 보여왔는데 어제부터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 동부권 안에서 조정되는 안이 떠오르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지역 선거구 획정 결과를 발표했었습니다. 여기서 전남은 서부권에서 한 석을 줄이고 동부권에서 한 석을 늘리는 방안이 제시됐었는데요. 서부권의 영암, 무안, 신안 선거구를 기존 목포와 나주, 화순, 해남, 완도, 진도에 각각 한 지역씩 붙이는 안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영암, 무안, 신안 선거구가 공중분해되는 안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서부권의 반발이 극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여야 정개특위에서 서부권을 그대로 두고 동부권의 여수, 순천을 통합 분구하는 선거구 획정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건데요. 이번에는 반대로 동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동부 지역 정치권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여수, 순천, 뭐 가불병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분구한다는 겁니까? 네,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여수 순천 통합 분구안은 기존의 여수시 갑을과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을 4개 선거구를 통합해서요. 다시 여수 순천 갑을병 광양 곡성 구례로 각각 나눈다는 안입니다. 세부 지역 조정안은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지금까지 유력한 구분은 먼저 여수시 율촌과 소라, 순천시 왕조 이동, 해룡면 등이 묶여 여수 순천 을로 조정이 되고요. 나머지인 순천 지역 전부가 여수 순천 갑, 기존 여수 갑 선거구에 웅천지구가 포함된 시전동 등이 추가된 여수 순천 병으로 분류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직 뭐 확정된 것은 아니고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기존 여수 갑을 지역 그리고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 지역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발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상 현재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의 경우에는 이제 순천 해룡면만 포함돼 있지 광양, 곡성, 구례 지역구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이 제안된 안에서도 이제 여기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수시 갑을과 순천 갑 지역인데요.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물론 총선 출마자들까지 여순 통합 분구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혜재 의원은 이미 지난 선거에서 순천 해룡을 광양 곡성 구례에 붙인 것도 게리맨더링인데 이제 여수까지 건드려서 선거구를 더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는 권오봉, 조계원 예비후보도 이와 같은 선거구 조정은 지역민들의 권리를 완전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공통된 의견은 여수와 순천을 통합 분구하느니 차라리 기존 선거구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었습니다. 현 선거법상 여수, 순천 지역을 통합해서 갑을병으로 분구하는 안이 가능하긴 한 겁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현재 선거구 획정 인구수 하한이 13만 5천 명이고 상한이 27만 명입니다. 여수와 순천 모두 27만이 넘는 인구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두 지역을 합해서 가불병 3개 선거구로 나눈다는 것이 현행제도에 위배된다는 지적입니다. 기존의 광양 곡성 구례의 경우도 곡성이나 구례가 인구 하한선에 한참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순천과 통합 분구가 가능했던 건데요. 현행 선거법상 분구 상한선에 가까운 두 지역을 통합하는 안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물론 비례대표제에 대한 가닥도 어제서야 나왔고 선거구 획정안도 선거법 안에서 운영되는 거라서 선거법을 좀 수정하고 하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지금 총선이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안인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럼 앞으로 국회 선거구 획정 일정이 어떻게 될까요? 네, 원래 국회 정개특위는 지난주에 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여야 합의안을 마련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때 마련된 합의안을 원래 이번 주 본회의에 통과시킬 계획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수도권 선거구를 중심으로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지난주 정개특위가 이미 무산된 상태고요. 아직까지 다음 회의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순천 여수 통합 분구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동부권 통합 분구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까지 기존 선거구나 획정의안, 제3안까지 여러 가지를 놓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계속해서 선거구 조정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가닥은 설 연휴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늘부터 민주당 공관위 심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지역 경선 대진표도 속속 공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호남 쪽에서는 광주 동남갑, 북구갑, 북구을 3개 지역구에서 경선 대상과 컷오프 후보들이 드러났습니다. 아직까지 전남권은 발표된 곳이 없지만 설 연휴 이후에 차례로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선거구 획정과 함께 전남 선거판에도 지각 변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수로 가겠습니다. 얼마 전 금권 선거 논란이 일었던 여수 상공회의소 정관 개정을 통해서 대책을 마련했다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 개정안에 또 문제가 있어요? 네, 여수 상공회의소는 이달 말 차기 의원 및 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앞서 돈선거 방지를 위해서 추가예비 납부 금지 등 변경한 선거 규정이 상공회의소법과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수 상인은 지난달 23일 정기의원 총회를 열고 추가예비 납부 제한과 3년 미만의 임의회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을 결정했고요. 동시에 전체 대의원 수 43명 중 공장장 협의회 회원사 19명, 지역 상공회의 회원사 19명, 당연지 특별의원 5명으로 의원수를 배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원수 배정이 상공회의소법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겁니다. 현행 상공회의소법은 의원은 회원 중에서 회원이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의원수를 사전에 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 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여수 상인은 지난달 31일 이번 선거에서 적용할 선거 규정 변경안을 전남도에 승인 요청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법률 자문도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남도는 요청일로부터 14일 안에 승인 여부를 회신해야 하기 때문에 오는 13일까지는 결과를 통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법적인 문제가 제기된 만큼 규정 변경이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런 문제들로 전남도가 변경된 선거 규정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여수 상인은 기존 선거 규정에 따라 의원 및 회장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다시 돈선거가 치러질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는 건데요. 특히 공장장 협의회의 경우 현행 규정대로 선거가 이뤄지면 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회비 납부를 보이콧하자는 여론까지 일고 있습니다. 여수 상위 1년 회비 납부액이 약 4억 원가량인데 이 중 공장장 협의회 회원사가 전체 회비의 80%가 넘는 20억 원을 납부하고 있어서 이 협의회 차원에서 회비 납부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가면 상공회의소 운영에까지 문제가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뉴스브리핑 전남일보의 곽지혜 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탑독이 되는 그날까지 언더독 토론.
매주 화요일 전남 동부권 언더독들의 핫한 토론 언더독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이상우 전 여수시 의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상우입니다. 이봉남 순천시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순천의 큰딸입니다. 이봉남입니다. 예, 뭐 설 앞두고 있는 주이기도 하고 또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 근황 여쭙겠습니다. 먼저 이봉남 의원님. 네, 저는 그 매년 설 전에 아름다운 가게에서 그 1년 동안 마련된 후원금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는 배달천사를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어김없이 배달천사에 좀 참여를 했고요. 네. 한 배달천사 굉장히 많은 이제 기관과 단체 개인들이 이제 후원을 좀 했는데요. 그 아무래도 이렇게 좀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면 저희가 이렇게 그 어려운 가정들 찾아가서 이렇게 물품 전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아름다운 가게에서 또 1년에 매년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 기회를 빌어서 배달 천사가 한번 돼봤고요. 그리고 한 2주 전인가 2, 3주 전에 그 순천의 홍매화 소식을 잠깐 제가 드렸었잖아요. 네. 그때 홍매화가 좀 피려고 꽃봉오리가 이렇게 좀 맺혀 있었는데 갑자기 추워서 피지 않고 그대로 있었는데 지난주에 동네 한 바퀴 하면서 갔더니 홍매화가 많이 피었습니다. 그래요. 네, 와. 여기저기 많이 피어서 올해는 소식이 좀 늦었는데 홍매화뿐만 아니고 또 청매화, 백매화에서 같이 피어서 또 순천에 또 봄 소식을 전해주는 이런 또 꽃 향기를 맡는 한 주였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이상원님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그냥 올해 새해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새해 인사. 예. 설이니까 뭐 하셔도 설, 되죠. 예. 예. 2024년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수의 최강 시사 프로 라디오 전망대도 많은 청취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이 다 되셨어요 이제. 좋습니다. 사실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준비된 주제들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드린 주제 여수시 의회 의정활동비 인상폭을 결정하기 위해서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브리핑 시간에도 전해드렸었는데 논의되고 있는 인상폭이 기존 월 110만 원에서 40만 원 올려서 150만 원으로 올린다는 겁니다. 뭐 셀프 인상 논란이 나오기도 하고 또 여수시 의회 같은 경우는 청렴도 평가에서 좀 낮은 등급을 받은지라 여기에 대한도 좀 이견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두 분의 생각도 어떠신지 궁금한데 먼저 여수니까 또 이상호 의원께 먼저 드릴까요? 그 의정비는 월정 수당하고 그 의정 활동비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네. 작년 12월달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그 의정 활동비가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40만 원 정도 올릴 폭이 생겼는데요. 그 의정 활동비 이렇게 결정되지만 월정 수당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8대 의회가 22년 7월에 개원했지 않습니까? 그해 딱 한 번만 의정 활동비를 인상할 수 있거든요. 예. 그 당시에도 13.1%를 인상하려다가 주민들의 역풍을 맞아갖고 7% 인상안으로 정리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3천만 대에서 처음으로 한 4,100만 원 정도로 인상이 됐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현 상황에서 저도 저 총론은 제가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올려야 된다는 총론에는 찬성하시고. 예, 찬성합니다. 예. 하지만은 지금 현재 경기세가 너무 어렵거든요. 작년에 일이 개정됐다 하더라도 지역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 보면 아마 부정적인 여론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여론조사가 아니고 공청회 방식으로 하신다 하는데 저는 좀 더 좀 한 1년 정도 뜸을 들이고 나서 2025년도에 인상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인상 시기를 조정해야 네, 된다. 인상 시기를 조절하는 게 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예. 시민들과 항상 호소하는 시의원들께서도 분명히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계실 건데 이런 셀프 인상 자체 이건 법적인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좀 늦추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시기를 그 경기를 좀 고려해서 뭐 내년 이후에 좀 올리는 것을 고려해 보면 어떨까라는 게 이제 이상우 의원의 말씀이셨습니다. 이봉남 의원님 의견 궁금합니다. 네, 그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하고 동법 시행령에서 지금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또 지급 기준, 지급 범위, 적용 특례 또 이런 사항들이 관련 이제 그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여기에 따른 뭐 의정비 심의위원회라든지 절차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역 그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수에서도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아마 이제 공청회를 지금 공청회가 끝났나요?
아유, 네. 이번 달 말에 한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청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순천도 지금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하고 공청회를 이제 이번 주에 이제 할 건데 예. 아마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이제 물가 인상률 반영이 좀 한 20년 동안 안 됐다라는 부분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지방의원들의 어떤 그 월정 수당이라든지 이런 의정 활동비가 이게 좀 천차만별이다 지역별로 이런 사안들 때문에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좀 개정된 걸로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 순천은 여기에 얼마에서 얼마를 올린다는 예정이에요? 순천도 지금 공청회에서 어쨌든 지금 현재 지금 의정활동비에서 의정 자료 수집과 연구비가 110만 원인데 이걸 이제 한 140 정도로 해서 30만 원 인상하고 그다음에 그 월정 수당 에서 그러니까 의정 활동비하고 월정 수당 함께 해가지고 한 40만 원 정도 폭으로 그 상한선이 이제 4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공청회를 통해서 좀 조정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예. 이 지방자치법이 이번 개정되면서 좀 적용 특례가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 이 시행령이 시행된 후에 3개월 이내에 이 의정비 심의회를 구성 운영해서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을 결정해라 이렇게 지금 특례가 지금 명시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기한이 3월 13일까지인가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이 특례 조항에 따라서 각 그 지방의회에서 여기에 따른 어떤 이런 절차들을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 의정비 심의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또 의견들과 또 어떻게 하면은 의정비를 좀 더 합리적으로 지급을 할 거냐에 대한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이제 연봉으로 계산을 한다고 하면 저는 적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시의원분들과 뭐 이래저래 이야기 나눌 기회가 좀 있다 보면 혼자서 다 의정 활동에 대해서 이제 준비도 하시는 거고 뭐 법안 뭐 조례 준비부터 그리고 뭐 경조사는 또 아는 분들이 또 얼마나 또 많으시겠어요. 그리고 또 대부분이 결혼하시고 이제 가정을 꾸리는 입장에서 또 직업인으로서도 하고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물론 겸직 안 하시고 엄한 돈 안 받는다는 전제가 이제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실질적으로 좀 호소하는 것도 좀 저는 있지 않아야 될까? 맨날 눈치만 보다가 안 올리는 게 답인가? 또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드는데 이상호님 어떠십니까? 일단 저도 의정활동 했었는데 저도 3,800 정도 그 정도에서 제가 이제 7대를 마무리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세비 가지고는 생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젊은 세대들이 이런 좋은 인재들이 시의회 풀을 구성하려면은 그래서 적정한 보상이 돼야 되는데 예. 꼭 시민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보시거든요. 아니 봉사직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밥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한 5,500에서 6,000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총론 찬성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시민들과 함께 좀 이런 것을 같이 느끼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예. 최종적으로는 한 5,500에서 6,000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이리 생각합니다. 이봉남 의원께서도 이제 중진이시기 때문에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한 고민도 좀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어떠십니까? 네, 저도 어쨌든 이 현실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총론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예. 이 그 지역별로 이게 편차가 좀 너무 큽니다. 이제 예를 들면 경기도의 시군단이라든지 뭐 서울이랄지. 예, 예. 하고 또 이 전남 쪽에도 시군 이렇게 같은 기초 지방의원들 간에 의정 활동에 대한 그 수당이나 활동비들이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게요. 국회의원들은 다 똑같은데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예. 저는 기본적으로 이 지금 지방자치법에서 선거가 있는 해에 이 의정비 심의를 한 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리고 이번처럼 지방 법이 개정이 돼서 또 의정비 심의에 대한 또 심의를 또 해야 되는 이런 간헐적인 어떤 이런 방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보다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지방 재정이라든지 그리고 지역의 규모라든지 활동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정해서 이게 좀 이걸 균일하게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차등을 둔다라고 하더라도 그래야만이 이 지방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좀 더 활동을 좀 능률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드린 주제는 마무리해도 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두 분 언더독 패널들의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MBC 라디오
지역 뉴스 1시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재미있고 편한 뉴스. 지역 시사는 역시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 코너 언더독 이상우 전 여수시의원, 이봉남 순천시의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의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여수로 가죠. 이상우님 어떤 주제 꺼내시겠습니까? 최근에 여수 세계 박람회장 사후 활용 여론조사에서 여수 시민들의 40% 이상이 백화점 등 쇼핑 시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예. 아마도 여수 시민들께서 타 시에 비해서 부족한 생활 인프라의 필요성을 얘기한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박람회장 사후 활용 방안 중 필요한 시설들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쇼핑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박람회 정신 이야기가 10몇 년 동안 지금 되어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때는 이제 이게 결국은 이제 컨벤션 센터나 마이사업을 통해 갖고 여수의 부가가치를 높이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데요. 네. 예전에 2013년도에 저는 이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겨울 정도에 거기에 아울렛이 들어온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언제예요? 2013년 겨울 정도. 13년 겨울에. 예, 제가 초선 때 이야기인데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지역구가 원도심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장이 한 5군데 정도 있거든요. 그 지역 상권과 관련하고 또 중앙동에 뭐 입점에 있는 이런 옷가게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 현재 여수 시민들의 대다수가 광양이나 광주나 김해로 전부 다 원정 쇼핑을 다니시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젊은 세대들도 예전에는 웅천에 이런 좋은 시설이 들어올 거라 생각했었거든요. 하나마트나 뭐 코스트코 이런 거 들어오기로 돼 있었는데 네. 또 지역이 또 반대하다 보니까 다 포기하시고 결국은 그 상권이 전체 다 광양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아마 시민들이 좀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지역 상권과의 뭐 상생 문제도 있겠지만은 꼭 이 정도 시설은 좀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참 이런 게 나올 때마다 참 어려운 게 말씀 주신 것처럼 타지 유출이 이전에 명백해진 것 같아요. 네. 진짜 명백해진 것 같고 그런데 뭐 최근에 또 나왔던 뉴스 보니까 광주에도 복합 쇼핑몰 3개 유치 이야기가 나오니까 충장로가 허황하다 뭐 이런 뉴스도 또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 어느 동네나 지금 마찬가지 상황 같은데 이봉남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지역별로 대형 마트, 대규모 쇼핑몰을 유치를 하게 되면 네. 살아날까요? 예를 들어 여수에 이 대형 쇼핑몰 있고 순천에 있고 지금 순천도 지금 유치하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예. 광양 뭐도 마찬가지고 이 좁은 이제 비단 우리 동북권뿐만 아니고 각 인근 도시에서 길어봐야 1시간, 1시간 반 되는 도시에서 이 쇼핑몰이 이렇게 우후죽순 들어서게 되면 저는 그 쇼핑몰들은 다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쇼핑몰이 안 될 것 같다고요? 예. 운영을 걱정하시는 거군요. 네, 지금. 운영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요. 지역 정치인적인 발언하시는 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저는 이제 대형마트뿐만 아니고 이런 쇼핑몰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도 물론 그 여러 가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 지역민들의 의견 수렴이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중소상공인들을 그다음에 또 전통시장 이렇게 여러 계층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조금 의견 수렴과 적절한 어떤 그 거점에 쇼핑몰이 좀 필요하다. 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훈께 이어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이봉남 의원님께서는 아마 지역구 원도심이니까 아마 그런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도 지역구가 원도심이었지만은 이제는 좀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젊은 세대들이 많이 신대지구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생활 인프라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굳이 뭐 이게 쇼핑몰이 아니더라도 그 정도에 합당한 시설들은 좀 그냥 생활 편의 시설이라고 하면 예, 그게 너무 부족한 것 같다.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생활 그 편의 시설이라고 하면 저는 동의를 하고 지금 아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 쇼핑몰 안에서 모든 그 활동이 가능한 어떤 그렇죠. 그 복합 쇼핑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이 좀 내용으로 들어가서 그 여수광양 항만공사와 여수시 전남도 업무 협약을 했어요. 뭐 컨벤션 센터와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전략이었고, 근데 여기도 이제 뭐 땅 파서 장사만 할 수는 또 없는 노릇이라 돈을 또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되냐 이제 이런 걱정을 한다면 마침 또 여론조사도 그래 또 생각해볼 여지는 좀 열린 것 같고 이 관에서는 또 어떻게 좀 생각을 풀어나가야 되겠습니까, 이상우님? 여수 항만공사에다가 여수 엑스포장을 이리 넘긴 것에 찬성했던 이유는 공공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걸 그렇죠. 찬성한 겁니다. 예. 하지만 공공 개발을 하더라도 그분들께서 그 전체 인수하면서 한 3,800억 정도의 인수를 했지 않습니까? 빚을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예. 그분들도 당연히 이익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지, 공사기 때문에.
그 이익되는 방향이 좀 최소화시키고 공공 개발을 통해 가지고 여수 박람회 정신을 좀 구현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됐으면 좋겠고 마스터 플랜 영역을 올해 발주해서 2025년까지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2026년부터 이제 개발이 시작될 것인데 여수시도 그 영역에 5억이라는 돈을 일부 시의원들의 반대도 있었는데 결국은 그랬어요. 5억을 투입시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여론 우리가 아까 말한 그 여론조사 그리고 여수시가 지금 기초 영역도 하고 계시거든요. 여수시가 이런 요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고 있으니 시민들의 뜻을 좀 많이 받들어 가지고 그 우리의 여수시의 생각이 많이 영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좋겠는데 네. 복합 쇼핑몰과 마이스 시설은 같이 들어와서 운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부지 안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같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마 지금 제가 봐서 영역의 기본 조건 딱 첫째 전제 조건이 컨벤션 센터는 있어야 된다. 예. 거기에 부가적인 시설이 마이스 산업 복합 쇼핑몰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메인은 컨벤션이고 예. 복합 쇼핑몰은 그 규모는 좀 조정을 하되 예. 그 다음에 이야기될 내용이다. 예. 알겠습니다. 예, 뭐 이거는 뭐 저희가 이야기한다고 또 뭐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용역 결과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순천으로 가겠습니다. 이봉남 의원님 어떤 주제 꺼내시겠습니까? 예, 뭐 언론을 통해서 자주 나왔던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작년에 순천만 자벌드가 민간 위탁 기간이 끝나서 이제 종료를 했고 또 이후에 지금 시설 보수라든지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서 시에서 지금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요. 네. 1월 그 순천시 의회 2차 본회의에서 순천만 자벌드의 조속한 정상화와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예. 자, 이 부분은 이제 그 해당 상임위에서 계속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또 해당되는 노동자들이 또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었지만 또 의회 차원에서 결의안이 채택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저는 좀 의미가 좀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은 자벌드를 빨리 개관해서 전국 학생들한테 개방을 좀 해달라. 자벌드에서 일하던 순천 시민들이 빨리 일터로 복귀해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고용 보장을 촉구한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휴관되고 나서 여기서 일하던 노동자분들은 계속 이 부당함에 대해서 지금 알리고 있는 상태이고 또 1월 달에 또 해당되는 노동자들하고 또 일부 또 시의원님과 또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또 토론회를 한번 열려고 했었는데 예. 또 시가 이렇게 참여를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이 없는 상태에서 토론회가 좀 열리지가 않았고요. 또 그동안에 이제 자벌드 쭉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 해고 후에 정상화됐고 그다음에 운영되다가 민간 위탁이 종료되면서 지금 휴관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정상화된 후에 이런 사태가 반복되면서 지금 순천시에 있는 좀 각계의 각층에서 이런 민간업체 고용 노동자 대량 해고 사태 방지를 위한 움직임이 지금 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어떤 움직임이냐면 지금 순천 시민참여조례에 정책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명시가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정 정책 토론, 지역의 현안이나 이런 제안에 대해서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조례가 지금 명시되어 있는데 이 현재 이 원인을 좀 따져보고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정책 토론을 청구하려고 하는 범시민 또 서명을 좀 받아서 시에 청구를 좀 해보겠다라고 하는 이제 여러 각계각층의 움직임이 지금 있습니다. 예, 저희가 뭐 연말에 이제 인터뷰 통해서 이제 노광현 시장과도 이야기를 나눴을 때, 아니 운영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방문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이제 줄고 있지 않냐, 그 말은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고 시설 뭐 개보수 프로그램에 또 투자 이런 것들 통해서 새롭게 단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일터가 영속성이 있고 노동자들도 좋지 않겠냐, 이제 뭐 이런 논리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시의회는 어떻게 의견을 모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이제 의견을 모았다라기보다는 예, 큰 틀에서 큰 틀에서 큰 틀에서 이제 촉구를 한 거고 사실 이제 성남 그 한국 자벌드 사례를 봤을 때 거기 이제 개관한 지 12년이 지금 지났잖아요. 예. 근데 뭐 성남에도 저도 이제 가서 봤지만 여기 이제 시설 예를 들어서 보수라든지 어떤 프로그램 개선을 한다라고 했을 때 휴관하면서 하지는 않거든요. 부분적으로 일부 휴관하고 예. 일부 또 이렇게 개선하고 해서 이렇게 얼마든지 시설 그 개보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쓰면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이 휴관을 하면서 한 1년간을 이렇게 공백을 좀 갖는 거는 아무래도 여기에 좀 그 숨은 뜻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다들 보고 있는 거죠. 예, 이상우 의원께 총평 드리겠습니다. 이 순천만 자볼드가 이게 순천시만의 시설이 아니거든요. 동부 육군 나가선 전라남도와 관계된 청소년 시설이거든요. 전남 최초라고 해서 또 굉장히 예. 좀 이야기들이 많이 됐었죠. 네, 근데 이런 시설을 문을 닫겠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남 자볼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도 휴관을 하지 않고 시설 개보수를 부분적으로 이어가면서 계속 개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으로 이 상황과 똑같이 순천시도 해야 되는데 이 용역 계약이 끝났다고 이 70명의 근로자들을 그냥 해고해 버리고 다시 우리가 개관해서 새로운 시설 문을 1년 후에 다 집어여서 재개관을 통해서 사업이 영속성이 있도록 만들겠다. 이건 전 말장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럼 차라리 이분들의 70명의 인원들이 1년 동안 시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기간제 근로자는 뭘로 수용을 하셔야죠. 먼저 하고 나서 이런 이의를 구하고 나서 1년 후에 저희들이 정말로 멋있는 자벌도로 만들어 재개관을 하겠다. 이런 선언을 하는 게 맞는데 예. 지금 아쉽더라고요. 뭐 토론회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움직임들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순천시 의회에서 대역해 나갈 방향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네, 의회에서는 이제 촉구안을 저희가 의결을 했기 때문에 아마 네. 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큰 틀에서 제도적으로 받쳐주는 부분들을 이제 논의가 좀 들어갈 것 같고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일부 또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타 지자체의 한번 사례를 좀 이렇게 살펴봤을 때 네. 그러면 타 지자체는 이런 사례가 없느냐 이제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떤 사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휴관하는 사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민간 위탁 어떤 기간이 끝났다든지 혹은 어떤 시의 어떤 공공 어떤 시설에서 일하던 이런 노동자들이 대략 그 실직 혹은 해고됐을 때 이후에 어떤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대처하고 있는가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 제주도의 사례를 보니까 작년 11월 20일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좀 있었더라고요. 그 작년 2월에 민간 위탁이 종료돼서 대량 실직된 노동자들이 후속 조치로 그러니까 그 고용된 사례가 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집단 고용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이게 해결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제주특별자치도 노정협의체 운영과 고용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이제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무 민간 위탁이 종료됐을 때 여기에 실직이나 이직 노동자의 고용 안전 지원에 필요한 고용 그 노정협의체를 설치해서 민간 위탁이 종료에 따른 10명 이상 대량 실직자가 발생을 했을 때 선제적으로 고용 안정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조례가 작년에 처음으로 전국에서 처음 만들어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순천시에서도 사실은 이제 여기는 조례이지만 사실 관련 법에 예를 들면 고용정책기본법이라든지 또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이라든지 또 근로자 참여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이라든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여타의 관련 법률에서 사실은 이 구제할 수 있고 고용을 승계하고 또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법적 근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근거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주도의 사례처럼 민간 위탁에 의해서 실직된 이런 노동자들을 다시 구제하고 고용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시스템이 분명히 있고 지금 시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우리 시의회와 또 시에서 이런 제도적인 지금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고 그 시기가 현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네. 정원박람회 무렵에 또 인터뷰했던 기억이 나는 것이 국가정원 근로자 그리고 자부월드 근로자분들의 고용 승계 이야기가 이제 나왔을 때 관련 질문을 했을 때 아니 뭐 이분들 시민 아니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뭐 그분들만 시민이냐 뭐 새롭게 일하는 분들도 뭐 시민이고 이제 이런 또 답변을 또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여기에 대한 의견 이상우 의원께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없어요? 네. 이봉남 의원께 드릴까요? 예. 네. 지금 민간 위탁 조례의 뭐 고용 승계라든지 노동조건 개선이라든지 종사자의 여러 가지 그 복지와 관련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일부. 그렇지만 공공기관의 주 책무가
시민의 삶을 보호하는 일이잖아요. 네. 하물며 시민의 생계가 달린 일터를 폐쇄하는 건데 이렇게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순천시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제 시민들의 어떤 의견을 모아서 정책 토론회를 하고 이런 제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데 올해 첫 포문을 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기다려 주시고 응원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언더독 토론 이 정도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봉남 순천시의원, 이상우 전 여수시의원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명절 잘 보내십시오. 라디오 전망대 문화 산책. 네, 문화 산책 시간입니다. 김지연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어떤 분 만나고 오셨습니까? 인생에서 문화예술을 브랜딩하고 있는 분들 소개하고 있는데요. 기억을 넘어서 인생을 기록하고 있는 홍송자 씨를 만나봤습니다. 예. 늦은 나이에 복지관에서 진행된 문해교실을 통해서 한글을 배웠고 또 글 속에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낸 시가 전라남 도지사상 등 다양한 곳의 수상으로 이어졌는데요. 예. 서투르지만 나만의 감수성을 문학을 통해서 또 찾아내고 그 속에서 자유를 느낀다는 어머니 이 홍송자 씨의 이야기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홍송자입니다. 나이 80에 공부를 늦게 시작해갖고 뭔가 글이 쓰고자 와서 시를 썼는데 일이 소개를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해가고 더 멋진 시를 잘 써보겠습니다. 어머님이 처음에 시를 도전을 하게 된 과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이게 문해교실에서 처음에 시작이 그렇지. 됐다. 문해교실에서 처음에 나가 지금 3년차 한글 공부를 하는데 시해전 한다고 자기 쓸 것을 써보라 그러더만. 그래서 네 선생님 써볼게요. 그래갖고 이제 가만히 생각에 텃밭이 생각나는 거야. 그래갖고 그걸 썼어. 그랬더니 그 한글 공부 선생님이 와 너무 잘 썼네. 아 이거 뭐 잘 쓴 것도 아닌데 그렇게 아 이거 잘 쓴 거야. 이거 의미가 있지 않냐고. 이제 그걸 그 시해전 그거에 티오가 있었는갑대. 어머 도지 김영록 도지사님이 어머님을 상을 준다네. 그래. 깜짝 놀라고 막 그렇게 그러더만 딱 상을 받으러 갔잖아. 글 열매 나의 발자국 소리를 기다리는 텃밭에 심은 채소들이 있다. 콩이 주렁주렁, 토마토가 주렁주렁, 호박이 주렁주렁, 올해는 나도 글자가 주렁주렁 내 머리에 열렸다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홍송자. 올라가 우리 밭에 와상틀에 앉아서 짖어. 이제 그걸 채려보고 멍하니 앉아서 채려보고 이제 진 거야. 그렇게 선생님이 와 잘 썼다고 그러고 선생님이 그 욕을 내준 거야. 그러고 김영록이 그걸 상을 받았잖아. 욕을 갖고 일기도 쓰고 편지도 쓰고 글씨가 또박또박 너무 예뻐요. 이제 글을 읽고 내 생각을 표현할 줄 알게 됐잖아요. 보람 있지. 나 마음속에 막 이 세상에 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느껴졌어. 왜 그냐면 내가 알기 때문에 누구 칭찬할 줄도 알고 복지관 선생님이 너무너무 잘해줘. 그래서 그거 썼잖아요. 복지관 선생님 대해서 나가 그것도 표현할 줄 알고 또 고맙게 한 사람한테 뭐 커피라도 한 잔 사줄 수 있고 내가 배웠기 때문에 배우기 전에는 그런 표현도 뭔가도 생각도 안 나고 그러잖아. 근데 배우는 과정에서 나한테 너무 잘해주고 막 배우라고 도와주고 그게 너무 얼마나 좋은가. 그것이 느껴졌던 거야. 상 받았대요 이랬더니 어떤 기분이셨어 처음에? 내가 마음이 뭐랄까 여태 멍청이 세상을 사고 돈만 벌고 애기들 개추고 참 사이에도 모르고 무조건 쌍둥이들을 서른해 놓고
3살 먹여놓고 나간 것이 73살까지 돈을 벌러 다닌 거예요. 나주로는 돈 벌고 밤으로는 농사 짓고 나 계란 이야기도 써놨잖아. 돈을 벌라고 뭐 빌린 걸 갚아버리면 없는 거야. 안 되겠다 하라고 일 끝나면 석창서 35번 버스를 타고 신풍 가서 신풍서 오후에 이제 저녁판에 밥을 때 10판석을 받아와. 그러고 여수시장에 팔면 3만 원이 남아.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좀 덜 돈을 빌리러 가대. 우리 쌍둥이들이 받으러 나와갖고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살았지. 그러면 나 글 좀 배워봐야겠다. 이게 몇 살이 시작이 되신 거예요? 나가 돈을 73살까지 돈을 벌었지. 73살까지 돈 벌고 뒷년해부터 복지관을 출발했지. 뭔가 복지관 하면 뭔가 배우겠다 싶어서 막 출발했지. 그렇게 선생님들이 막 좋아서 야단인데 그래갖고 그해 뒷년해부터 배웠지. 또 다른 세상이잖아요. 이제 다른 세상이 이제 여기에는 떠나고 복지에서 이제 공부 배우고 뭐 배우고 노래교실도 가고 즐겁게 나 세상이 돌아온 거 이제 말하자면 자유롭게. 약간 나를 위해서 살기 시작하셨구나. 그렇지. 그래갖고 그게 74살부터. 그렇지. 74살부터 평생 부모들하고 살면서 애기들하고 살면서 나 멋이라는 마음 놓고 시장도 못 갔잖아. 항상 아이고 밥 줘야 되겠다. 뭐 돼야겠다. 재밌으셔요. 재밌지. 갔어. 재밌죠. 우리 큰아들이 엄마 배운다고 그래 나 한글 잘 모르는 게 배울란다. 그래 배웠어 그러더라고. 그렇게 자석들 무시하고 내가 내 걸 했죠. 말하자면 우리 아저씨가 6남매 중에 막내예요. 우리 아저씨가 나가 다 부모 멋있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 96까지 나가 다 멋있어. 이렇게 돈 벌고 애기들 키우고 부모 모시고 또 옷을 다 끼미 줘. 끼미 주지. 세탁기를 이제 2개째 산 거야. 세탁기 못 샀어. 돈이 없. 저녁으로는 저녁 빨래하고 우리 애기 숨고 댕길 때 다 널어서 교복 입히고 그런 생각에 글 배울 생각조차도 없고 뭔가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 찾았잖아. 우리 오로지 애기들하고 부모들한테만 신경 쓰느라고 살아나오는 가정이. 그러고 이제 지금 생각에 너무 부모들이 나 가슴에 찌인 거예요. 왜 찌냐면 애기들 맡겨놓고 돈 벌러 댕겼지. 부모한테 잘못한 거에 그렇게 영향을 맺힌 거야. 그래서 조금이라도 공을 갚기 위해서 내가 제사를 모시고 있어. 그거라도 좀 공이라도 갚으려고. 그렇게 살았어요. 도지사 상을 받고 난 이후부터 더 즐거워. 더 즐거워하고 더 뭔가 써봐야겠다. 내 시가 뭔가 내 생각이 인정을 받았다는 그런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아이고 나도 뭔가를 말하자면 해냈다는 그 자신감 날아갈 것 같아. 진짜 날아갈 것 같아. 그 마음이 평생 같이 갖고 살았잖아. 근데 날아갈 것만 키고 그게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공부 모든 사람 더 추천을 해주고 자꾸 뭔가를 배워라. 그러면 머리도 좋고 좋다. 그리고 무안에서 열린 대회에서 또 상을 타셨어요. 나는 소라복지관 문예교실에서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작년에 골든벨 퀴즈 대회에 참가해서 우수상을 받아 상금으로 귤 파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덜덜 떨려서 아는 것도 못 맞춰서 2번 정도 실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신 있게 도전하다 보니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열심히 공부해서 도전하겠습니다. 공부는 용기도 주고 행복도 가져다 줍니다. 글을 아셨으면 진짜 많은 시나 글을 쓰셨을 것 같아요. 배운 걸 엄청 좋아하고 너무 학교가는 걸 보면 그냥 셈이나고 부러웠지. 근데 그 행평상 가지를 못하고 막 10살에 입학을 해갖고 그 1학년 그걸 몇 개월 안 된 게 있어. 또 2학년이 올라가니까 또 2학년에도 몇 개월 애기 보라고 오라 그러고 일한다고 오라 그러고
델로 학조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이 송자야 요 갖다가 너네줘라 뭐대라 애기 옷 꼬녀라 동생들이 너희나 내놓게 그래서 그래 아이고 이야기를 다 못 얻었네. 만약에 지금 이제 80 어른이 됐잖아요. 그 송자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10살짜리 송자야 고생했다. 송자야 어렸을 때는 고생을 하고 살아고 뭐래도 앞으로는 더 힘나고 모든 거 배우고 모든 거를 잘해서 온 세계적으로 유명한 홍송자가 되라. 이제 그게 시작이네요. 그러지 시작이지. 80살 홍송자 작가는 전 세계에서 유명한 작가가 되실 겁니다. 그렇죠? 아이고 여름네 여름아. 글을 쓴다는 것은 어떤 건가요? 바로 그거야. 자유. 뭔가 머릿속에 있는 걸 너한테 보이고 자꾸 뭔가 나도 이걸 해갖고 너 앞에 잘 하고 싶고 너이 잘하면 그 칭찬도 하고 자꾸 또 누군가가 뭐든 그 사람 잘못됐다는 것도 판단할 수 있고 모든 거에 내 속마음을 드러내는 거잖아. 두 가지. 나 자유의 마음, 나가 그 간단한 용기 그런 거요. 네, 화요일 라디오 전망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